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빌렸어. 대출이 너무 많으면 이자 갚기도 어렵겠죠. 이자를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을 매도하면 다행인데 매도가 안 된 경우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죠. 그 낙찰을 받는 거를 내가 방어하고 싶으면은 경매 취하자금 대출을 받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정말 쉽게 불인이들을 위한 아파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파이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대출이에요. 모든 금융의 처음과 끝은 대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고 분양받고 싶고. 그래서 뭐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대출을 받고, 간략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어차피 다른 분들이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난 정말 쉽고 간략한 내용. 자,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를 사는 거는 그냥 일반 매매 자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만들 예정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분양받아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내겠죠. 계약금 내기 전에 내가 당첨이 돼야 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양을 당첨받죠. 당첨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금은 대출이 안 나와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그 건설사가 건설을 하겠죠. 근데 그 건설하는 중간중간에 계약금 보통 10%에서 20% 내는데 중간중간에 10%씩 내가 중도금을 내줘야 돼요.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을 내가 직접 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중도금 대출이에요. 자, 그래서 집을 다 만들었어요.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분양받을 고객들이죠. 고객들한테 이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주기 전에 자, 나머지 잔금 주세요. 그래야 제가 키를 드릴게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받는 대출이 잔금 대출이에요. 내가 잔금을 치를 여력이 있으면 대출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여력이 안 되면 은행을 통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은 내 집이 되면서 대출도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내역이 잡히겠죠. 이걸 우리는 가계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을 샀어. 분양을 받든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집을 담보로 내가 추가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4억에 분양받았는데 그 집이 7억이 됐어. 그러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여력이 생기겠죠. 담보의 여력이 커질수록 나는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가계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고,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자 담보 대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후순위 대출보다 한도나 금리가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사업자들한테 주는 혜택은 아니고, 사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틀리게 신용대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으면 중금리라도 사업자금 용도로 빌릴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가이드를 열어둔 거죠. 보통 그런 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이금융권에서 대부분 이용합니다. 금리는 당연히 은행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중금리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 90%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물건별로 다 틀리고. 현재 가이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빌렸어. 대출이 너무 많으면 이자 갚기도 어렵겠죠. 이자를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을 매도하면 다행인데 매도가 안 된 경우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 낙찰을 받는 거를 내가 방어하고 싶으면은 경매 취하자금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연체를 했다는 거는 신용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금융권에서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P2P나 대부업체, 비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경매 취하를 막기 위해서. 반대로 경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받으려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매에 낙찰 잔금을 받으면 돼요. 그거 우리는 경락잔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뭐 상호금융권에서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이 넘어가기 전에 이자를 못 내서 집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집이 넘어가는 거를 막고자 하는데 경매 취하자금 대출은 금리가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받긴 좀 어렵다. 근데 집이 지금 안 팔려.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전세로 놔두고 전세 보증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부채를 상환할 거 아닙니까? 다 상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다른 데 살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겠대.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그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다시 주면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내가 들어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 용도로 대출을 쓰는 거고 우리는 이것도 가계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분양을 받고 내가 거기에 살고 세입자가 살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리고 빚을 갚다가 못 갚아서 경매가 넘어가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파이낸싱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대출을 받는 그 상황에 따라 그 대출의 이름이 다 붙어요. 결국에는 다 담보대출인데 그 상황에 따라 담보대출 이름이 틀린 것 뿐입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모든 대출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이고 가계대출이고 선순위 대출입니다. 추가로 받으면 그냥 후순위가 되는 거고 간단한 원리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래 댓글 링크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거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